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가을까지 이어진 기록적인 폭염 때문에 나주 배농가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재해보험과 지자체의 지원도 받기 힘든 처지입니다. 광주의 대표 축제인 추억의 충장축제가 오늘부터 닷새 동안 충장로와 금남로 일대에서 펼쳐집니다. 광주 5개 자치구가 올해 초중고 신입생 입학준비금 인상분을 추가 지원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교육지원청의 설치 권한이 지방에 이양되면서 광주 광산구에 교육지원청을 설치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전국적으로 농작물 피해가 심각합니다. 기후변화 때문인데요. 올해는 기록적인 폭염이 가을까지 이어져 피해가 더 큰 상황입니다. 특히 우리 지역은 배 재배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초롱 기자입니다. 나주 금천면에 있는 배농가입니다. 배를 감싼 봉지를 펼쳐보니 배 한쪽이 짙게 얼룩져 있습니다. 폭염 때문에 열매가 불에 그을린 듯 변하는 햇볕 대인 피해를 입은 겁니다. 수확을 하다가 상품성이 없는 배들은 이렇게 바닥에 먼저 버려지게 되는데요. 이런 배들이 바닥에 널려 있습니다. 인근에 있는 다른 농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년 설을 위해 추석 판매 이후 남은 배를 따려는데 이 중 절반을 버리게 됐습니다. 농가들은 전에 없던 폭염이라며 막막함을 호소합니다. 지금 배 농사 제가 한 40년 건지었거든요. 근데 이래 보니 처음인 것 같아요. 올해는 그렇게 수출도 하나도 못 해버리고 저장을 하나도 거의 못 하겠어요.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해도 이번 폭염 피해를 보상받는 경우는 많지 않다는 게 농가들의 설명입니다. 보험비 부담 때문에 대부분 20% 이상 피해 시 보상받는 상품에 가입한다는 겁니다. 지자체의 농약 지원금도 받기 힘듭니다. 추석 전에 일부 배를 수확하고 판매한 터라 전체 과실수와 피해 과실수 등 지원 근거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약 85% 정도가 이미 수확이 끝났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피해 조사를 한다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전남도는 대신 판매가 어려운 배는 배즙 등 가공식품이나 김치 속재료 등으로 활용하도록 정부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기후변화가 갈수록 예측하기 어렵고 피해가 심각해지는 만큼 지역 농가를 위한 다각도의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날이 급격히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올가을 들어 최저기온을 기록한 지역이 많습니다. 특히나 구리의 성삼재와 광주 무등산 등 산간 지역을 중심으로는 한 자릿수대 기온으로 시작했습니다. 광주 도심도 어제에 비해 기온이 큰 폭으로 낮아지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14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4도가량 낮은 기온에서 시작했고요. 한낮 기온도 20도에 그치면서 어제 아침 기온 수준에 머물겠습니다. 어제 낮 기온보다는 6도가량 낮은 기온 예상됩니다. 어제보다 더 따뜻한 옷차림으로 나서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서 더 쌀쌀하게 느껴지겠습니다. 광주와 전남 대부분 지역에서 순간 풍속 시속 55km에 달하는 강풍이 불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광주를 대표하는 축제인 추억의 충장축제가 오늘부터 충장로와 금남로 일대에서 닷새 동안 펼쳐집니다. 올해 충장축제는 시민들과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해 참신하고 열정적인 무대로 꾸며집니다. 박수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 금남로에 시간 여행을 떠날 준비가 한창입니다. 차량 통행이 멈춘 거리에 축제 무대가 설치됐고 길가엔 추억을 판매하는 부스가 마련됐습니다. 민주광장 분수대 앞엔 충장축제를 상징하는 조형물이 세워졌습니다. 충장축제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어떤 행위들 그리고 축제의 볼거리들을 캐릭터화해서 담았고 올해 추억의 충장축제는 7080 세대의 향수를 소비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젊은이들도 새로운 감동과 즐거움을 만끽하고 이를 현재와 미래의 추억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보다 젊은 층들이 참여하고 또 다양한 세대가 참여할 수 있도록 보다 힙한 공간으로서 그리고 단순하게 바라보는 것만이 아니라 직접 체험하고 경험함으로써 새로운 추억들을 계속 생산해 나가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이와 시민들의 주도적인 참여가 올해 축제에선 더욱 두드러집니다. 시민 공모를 통해 선정한 5가지 체험 프로그램이 축제장을 꾸미고 청년기획단이 준비한 추억의 놀이가 금남로 일가에서 선보입니다. 조선대 K컬처 공연기획학과 학생들로 구성된 충예기획단은 3개의 수업 과목을 충장축제와 접목해 지난 8월부터 시민 참여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했습니다. 이 축제 안에서 예술거리 한 편을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하고 어떤 프로그램들끼리 녹여낼지 그리고 그 거리 하나를 어떤 식으로 꾸며낼지까지 기획을 했기 때문에 이 축제 하나를 우리가 책임을 졌구나라는 부담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볼거리와 즐길거리도 대폭 늘었습니다. 금남로 일대가 열정과 낭만 등 4개의 테마 거리로 꾸며져 매일 하나씩의 빅 이벤트가 펼쳐집니다. 광주의 열정을 상징하는 불꽃 버스킹과 감성 충만한 모닥불 캠프가 축제 동안 계속됩니다. 축제의 하이라이트인 퍼레이드에선 전국 공모로 선정된 17개 팀이 각자가 지닌 추억을 거리 행진으로 만들어 경연을 펼칩니다. 16개 나라 32개 거리 공연팀이 기량을 겨루는 버스킹 월드컵도 충장 축제의 열기를 더욱 끌어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광주 5개 자치구가 내년도 초중고 입학준비금 추가 부담금 2억 9천여만 원을 지원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신입생 입학준비금은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협력 사업으로 교육청이 55%, 광주시가 25%, 자치구가 20%를 부담해왔지만 자치구가 재정난을 이유로 입학준비금 인상에 따른 추가 분담금 지원에 난색을 보여 사업에 차질이 우려돼 왔습니다. 교육지원청의 설치 권한이 지방에 이양되면서 광주 광산구에 교육지원청을 설치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교육지원청의 설치와 폐지를 지방에 이양하고 학교 지원 전담기구의 법제화를 내용으로 하는 개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이번 조치에 따라 자치법규 개정을 통해 교육지원청을 신설할 수 있게 됐다며 교육 수요가 높은 광산구에 교육지원청을 신설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8월 고흥 소록도에 오랜 기간 방치된 폐기물 실태에 대해 전해드렸는데요. 보도 이후 한 달이 지났는데 그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김단비 기자가 현장에 다시 다녀왔습니다. 소록도에 방치돼 있던 폐기물은 그 종류도 다양했습니다. 1급 발암물질 성면이 포함된 슬레이트 지붕과 건설 폐기물 등이 뒤섞여 아무 곳에나 버려져 있었습니다. 소록도 방치 폐기물 보도 이후 지금은 어떤 모습일까? 한 달 전만 해도 풀숲이었던 곳인데요. 그물에 담겨있던 콘크리트 덩어리와 슬레이트 조각들이 지금은 말끔히 치워져 있습니다. 관사바로 뒤 흙더미 속에 쌓여있던 건설 폐기물과 폐 전봇대도 사라졌습니다. 그저께는 그랬었거든요. 코리아나 사람들 많이 왔었어요. 보도 이후 고흥구는 즉시 현장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국립소록도병원에 방치 투기된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할 것을 명했고 기한은 10월 15일까지로 명시했습니다. 국립소록도병원은 고흥군의 처리 명령에 따라 2톤가량의 폐성면부터 먼저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지정 폐기물인 폐슬레이트랑 그다음 건설 폐기물들이 일부가 방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일단 먼저 치워달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하지만 아쉬움도 남습니다. 고흥군의 현장 점검이 소록도병원이 공개한 곳에서만 진행되는 등 극히 제한된 상태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얼마만큼의 폐기물이 더 남아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는 소록도병원의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전체적인 그 건물 중에 아직도 슬레이트 지붕이라든지 이런 곳이 있을 텐데 이게 좀 전수조사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소록도하고 고흥군하고 협의해서. 고흥군은 이번 점검을 계기로 공사장 생활 폐기물 사전 신고제를 도입하는 등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폐기물 관리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단비입니다.
여수시의회와 민간사회단체가 관내 도서 지역의 동굴과 보호수 등을 섬박람회 콘텐츠로 활용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2016 여수 세계 섬박람회를 앞두고 다양한 콘텐츠 발굴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은데 시의회와 민간이 적극 동참하면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2년 전남도가 가고 싶은 섬으로 선정한 여수시 남면 연도. 소리도란 이름으로 더욱 친숙한 섬입니다. 지역의 한 민간단체가 이 소리도를 동굴 테마의 샘플 섬으로 선정해 지난 4월부터 6차례에 걸쳐 동굴 탐사와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활동의 결과는 내년 초 학술대회를 통해 결과물로 나올 예정인데 앞으로 해양지질공원이나 자연유산 지정을 위한 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섬 자체가 앞으로 어떤 어느 정도 이제 뭐냐면 다른 데 의존하지 않은 독립적 환경을 디지털 환경을 다 구축할 수 있다. 이런 모델을 이번에 제시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단체는 특히 2026년 여수에서 개최되는 섬 박람회를 앞두고 콘텐츠 발굴이 시급하다는 데서 이번 활동을 착안했습니다. 지속적으로 발굴을 하고 그런 전문가들과 함께 공동 협업을 해나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물들을 조직위원회나 여수시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여수 세계 섬박람회가 섬만의 독특한 생태와 문화, 생활상 등 다양한 섬의 단면들을 새롭게 재조명하는 시발점이자 섬의 가치와 인프라를 변화시키고 섬 발전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계기가 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수시 의회도 이처럼 섬 안의 동굴이나 산, 보호수 등 다양한 테마들이 섬 박람회를 위한 훌륭한 콘텐츠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정책 토론회를 기획했습니다. 도시 소멸 인구 소멸에 대해서는 섬이 가장 먼저 나오거든요. 그래서 섬에 많은 사람들이 돌아와서 다시 살고 싶은 그런 섬으로 만들고자 저희가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시의회는 앞으로도 섬 콘텐츠 발굴을 위해 노력해온 단체들과 적극 협력해 섬 박람회 성공 개최에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2026 여수 세계 섬 박람회를 앞두고 시의회와 민간에서까지 콘텐츠 발굴에 나서면서 벌써부터 여수의 섬들이 현재의 섬에서 미래의 섬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대도시에서만 볼 수 있던 길거리 낙서 예술, 그래피티가 신안 섬마을에 등장했습니다. 신안군은 인구 소멸과 지역 활성화를 위해 예술섬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기존 벽화와는 차별화된 예술섬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신광하 기자입니다. 월 임대료 10,000원인 청년 주거용 아파트 외벽이 화려한 그림으로 채워졌습니다. 갯벌의 생물에서 영감을 받은 역동적인 선들은 바다와 들판, 갯벌을 상징합니다. 뉴욕 할렘가 출신으로 17살부터 낙서 예술, 그래피티 작업을 해온 존 원의 작품입니다. 새로 지어진 신안군 가족센터 외벽에는 세계 자연유산인 신안갯벌의 생물과 멸종위기 동물들이 그래피티 작품으로 표현됐습니다. 스페인 출신 작가 덜크의 작품으로 자연과 동물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해머드릴로 그래피티를 하는 포르투갈 출신 작가 빌스. 아페도의 농협창고 외벽에 염정과 노동자의 얼굴, 신안군의 상징인 애기동백을 부조로 새겼습니다. 신안 천일염과 포르투갈 타비라 지역의 소금의 연관성, 노동계급의 노고가 표현됐습니다. 돌아다니면서 이 작품은 이제 어떤 화가가 그렸고 이런 특색을 알 수 있게 돼가지고 재밌게 찾아보면서 돌아다닐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대도시에서 길거리 예술을 주로 해온 그래피티의 대가들이 신안섬에서 위대한 낙서마을이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페도를 그래피티 명소로 만드는 사업은 이들 3명 외에도 국내 작가 등이 참여해 오는 2026년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현재 외국 작가 3분이 오셔가지고 작품을 완성하였고 추후에는 국내 작가까지 포함해서 계속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문화예술을 통해 인구 소멸에 대응하고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 중인 신안군. 아페도의 그래피티를 비롯해 내년 안좌도 플로팅 미술관 개관이 예정되는 등 예술섬 조성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아시아 최대 영화제인 부산국제영화제가 오늘 개막합니다. 이번 영화제는 개막작부터 주요 기대작까지 대중성과 작품성을 갖춘 OTT 콘텐츠의 약진이 눈에 띄는데요. 영화제와 OTT의 협업이 대세가 되고 있습니다. 부산문화방송 서준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선 최고 무신 집안의 아들 종려와 그의 몸종 천영, 함께 자란 두 남자가 외란의 시대 적으로 다시 만나 파란의 세월을 헤쳐갑니다. 개막작 전라는 거장반열에 오른 박찬욱 감독이 제작한 넷플릭스 작품입니다. 사카구치 켄타로 주연 이별 그 뒤에도, 박근호 감독의 좋거나 나쁜 동재 역시 각각 넷플릭스 일본과 티빙의 작품으로 공식 초청됐습니다. 올해 부산국제영화제는 글로벌 OTT 플랫폼에 굵직한 콘텐츠 9편이 곳곳에 포진하고 있습니다. OTT는 우리 문화의 중요한 일부가 되었습니다. 영화의 다양한 흐름과 변화를 폭넓게 반영하고자 하는 부산국제영화제가 OTT 작품들을 상영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온스크린 부문엔 연상호 감독의 지옥 시즌2가 전 세계 최초로 공개되고 애플TV 플러스의 마지막 해녀들을 비롯한 다큐멘터리 2편도 와이드 앵글 부문에 초청됐습니다. 부산영화제는 OTT와 새로운 협업도 시작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그 OTT 업체와 아시아 크리에이티브 포럼이라는 것을 주최를 합니다. 독립영화 감독, 제작자뿐만 아니라 영화제의 중장기적인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팬데믹 기간을 거치며 투자와 제작 등 모든 면에서 위축된 전 세계 영화계. 유수 영화제들은 OTT를 통해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 분위기입니다. 영화제란 플랫폼이 콘텐츠 시장 강자로 떠오른 OTT와 어디까지 공생할 수 있을지 관객들은 올해 부산국제영화제의 실험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준석입니다. 작은 화산체인 제주의 오름은 보전 가치가 뛰어나 조례를 통해 훼손을 막고 원형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을 억새와 영화 지슬 촬영지로 유명한 아끈다랑쉬 오름이 최근 무단 훼손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주문화방송 이따금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랑쉬 오름 옆에 있어 작은이라는 뜻의 제주어를 붙인 아끈다랑쉬 오름. 푸른 나무들로 가득했던 오름 초입은 거친 땅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가까이에서 보니 흙이 파헤쳐져 풀과 나무 뿌리가 드러났고 누군가 가져다 놓은 듯 바닥에는 돌들이 쌓여 있습니다. 오랜만에 오름을 찾은 주민들은 달라진 모습에 길을 잃고 혼란스러워합니다. 처음엔 길을 만드나? 저희끼리는 그냥 올레길 같은 걸 만드나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하니 좀 많이 당황스럽습니다. 제주시가 현장 점검을 벌인 결과 오름 일부를 소유한 토지주가 무단 훼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달 초 굴삭기 등 중장비를 들여와 나무와 풀을 베어내고 흙을 뒤엎어 돌을 깐 겁니다. 토지 소유주는 오름 일부인 자신의 땅뿐만 아니라 이곳 국유지까지 훼손해 도로를 만들려고 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확인된 훼손 면적은 1,700제곱미터 정도. 지목이 임야로 된 400제곱미터는 자신의 땅이었지만 돌을 깔아 도로를 만들려고 한 1,300제곱미터는 국가 소유의 땅이었습니다. 국유재산인 땅을 허가 없이 사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 자신의 땅이라도 오름 등 산지로 지정된 곳을 개발하려면 전용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 산지관리법이나 이런 법령에 따라서 인허가 받은 사항이 없어가지고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그 자치경찰단 수사 의뢰를 통해 가지고 수사를 진행할 사항입니다. 토지 소유주는 현장 조사에서 오름에 나무를 심어 관광농원을 만들려고 했다며 허가를 받아 문제가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제주시는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토지주를 국유재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자치경찰에 고발하고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지난해 금사과, 애플레이션과 같은 신조어가 등장할 정도로 사과값이 폭등했는데요. 기후변화와 농촌 일손 부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사과 주산지 경북이 가격은 낮추고
농가 소득은 획기적으로 올리는 사과 농업 대전환을 추진합니다. 포항문화방송 김기영 기자입니다. 지난해 봄 사과꽃 필 무렵 서리 피해를 시작으로 여름철 집중호우, 가을철 태풍으로 사과 생산량이 30%나 급감해 장바구니 물가가 폭등했습니다. 해답은 2년 전 경북 농업 명장에 뽑힌 포항시 죽장면 서상욱 씨의 농장에서 찾아가고 있습니다. 사과나무 벽이 연상될 정도로 기존의 방추형보다 나무 형태가 얇습니다. 광투과율이 높고 바람이 잘 들어 병해충에 강하고 고품질 사과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농작업도 한결 수월하고 특히 기계화가 가능합니다. 로봇가 사과를 딴다고 보면 로봇 센서가 쏘잖아요. 쏘서 이게 색깔이 익었다 안 익었다 판단해서 자기가 당도까지 땁니다. 가능하잖아요. 근데 이게 방추형 크면 저 안에 속에 있는 걸 어떻게 센서 수지를 못 하잖아요. 입 때문에. 경북에서 가장 먼저 다축형 사과나무를 심어 무려 7헥타의 사과밭을 다축형으로 바꾼 서 씨의 농장에 배우려는 농민들이 한 해 2,000명 방문합니다. 가지가 많이 안 나오니까 일하기 쉽고 수확이 많이 나니까 또 좋고. 사과 농사를 저도 짓지만은 참 힘들겠다. 지금 어떻게 하겠노 싶은 생각은 들어요. 젊은 사람들이 있으면 한번 구원해보고 싶어요. 경상북도는 노동력 등 생산비는 30% 낮추고 생산량은 2배 늘릴 수 있는 경북형 평면 사과원을 현재 3%에서 2030년에는 6,000헥타, 도 전체 30%로 확대하고 2040년에는 80%까지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포항시도 기술 보급과 지원을 통해 부자농부 만들기에 나섭니다. 죽장 상옥에서 전국 최초로 완전히 성공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포항 전 농가에 사과농가에 확대해서 농가 수입이나 또 사과의 품질 향상이나 이런 것들을 함께 도모할 수 있도록. 경상북도는 이 밖에도 스마트 과원을 확대하고 시군별 재배 품종 특화, 유통구조 스마트화를 통해 뉴질랜드와 이탈리아 등 사과 주요 생산국의 절반에 그치는 생산성을 높여 사과를 주요 수출 품목으로 키워나간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광주시가 추진하는 첨단 재생의료 사업이 중소기업 벤처부가 공모한 규제자유특구 후보로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국비 1억 원을 지원받아 세부 계획을 세워 제출하고 내년 4월 최종 후보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광주시는 90만 평 규모의 첨단 재생의료 특구를 계획 중이고 이곳이 특구로 지정되면 규제 완화 등 특례가 적용돼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전라남도와 영광군이 함께 추진 중인 소형 E-모빌리티 특구도 올해 규제자유특구 후보로 선정됐습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은 ACC 문화상품 브랜드인 들락 온라인숍을 개설했습니다. 온라인숍에서는 들락 브랜드를 소재로 개발된 다양한 문화상품과 생활용품을 판매하고 ACC가 개최한 전시와 공연의 연계 상품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숍 개점을 기념해 10월 한 달 전 품목 무료 배송을 실시하고 베스트 후기 작성자에게 들락 인기 상품을 증정합니다. 1980년 5월 27일 전남도청을 사수하다 산화한 14명의 열사를 기리는 문화예술인 조직 5.27 승리의 날 새벽광장이 내일 출범합니다. 출범식에서는 올해 5월 26일 밤부터 27일 새벽까지 전남도청에서 문화예술인들이 열었던 추모 문화제와 열사들의 마지막 순간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 제작 발표회가 열립니다. 전라남도는 숙련 기술인을 대상으로 2024년 전남도 명장을 오는 11일까지 모집합니다. 전남도 명장은 기계와 선박 설계, 제과와 제빵 등 38개 분야에서 15년 이상 한 직종에 종사하고 숙련 기술 발전에 이바지한 기술인 가운데 한 해 5명 이내로 선정합니다. 명장으로 선정되면 명장 증서와 현판이 수여되고 5년 동안 매년 100만 원씩의 기술 장려금이 지원됩니다. 전라남도의 농수산식품이 미국 최대 한인축제인 LA 한인축제에서 완판되는 등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지난달 26일부터 나흘간 열린 이번 축제에는 전남 도내 수출기업 20곳이 참여해 광양 매실 장아찌 상품이 첫날 완판을 기록한 데 이어 김과 미역 등이 잇따라 모두 팔리며 K푸드 열풍을 증명했습니다. 미국은 일본에 이은 전남의 2위 농수산식품 수출국으로 올해 수출액도 9,358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3.8% 증가했습니다. 날이 하루가 다르게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올가을 들어 최저기온을 기록한 지역이 많습니다. 특히나 구리의 성삼재와 광주 무등산 등 산간 지역을 중심으로는 한 자릿수대 기온으로 시작했습니다. 광주 도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 기온 14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4도가량 낮게 출발했고요. 한낮 기온도 20도 안팎에 그치면서 어제보다 무려 6도가량 낮은 기온이 예상됩니다. 오늘 낮 기온 어제 아침 기온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어제보다 더 따뜻한 옷차림으로 나서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더 쌀쌀하게 느껴지겠습니다. 광주와 전남 대부분 지역에서 순간 풍속 시속 55km에 달하는 강풍이 불겠습니다. 현재 하늘 모습 보시면 구름 많이 지나고 있습니다. 가끔 구름 많겠지만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급격히 쌀쌀해지는 날씨에만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광주뿐만 아니라 전남 대부분 지역에서 오늘 아침 기온 13도 안팎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도 20도 안팎에 그치면서 어제보다 5, 6도가량 낮은 기온 예상됩니다. 곡성도 12도로 출발해 한낮 기온 21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해상 안전사고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내일 비가 지나면서 오늘보다 기온은 더 낮아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